네,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그런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패치코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Toward Total Recall in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CS Flow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Fully Convolutional Cross Scale Flows for Image-Based Detection, Def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패치코어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논문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은 이런 소수의 정상 인스턴스만 본 후에도 데이터의 예상 분산과 예상 그 이상 값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업에서는 이런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업용 이미지 데이터의 유관 검사를 위해서 Cold Start Anomaly Detection 개념을 좀 더 다루는데, 이제 쉽게 다루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 사례의 이미지들은 획득하기 쉽지만 이제 예상되는 결함 변형을 모두 지정하는 데에는 이제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델이 학습 데이터 분포에서 추출되는 샘플과 서포트 범위를 벗어난 그런 샘플들을 구별해야 되는 out of distribution 디텍션 문제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제 산업용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들에 대해서 소량의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잘 그 이상을 변형을 검출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토탈 리콜, 그러니까 리콜 값을 최대한 높여서 100%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검출이 되더라도 이상을 최대한 검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코어 논문에 대해서는 총 3가지의 그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 시점에 이런 사용 가능한 노미널 인포메이션의 그런 거를 최대화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넷 클래스에 대한 그런 바이어스를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빠른 추론 속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3가지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지역적으로 로컬리 어그리게이트 된 그런 중간 레벨, 미드 레벨의 피처 패치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왜 미드레벨 이걸 쓰느냐 하면은 미드레벨 네트워크 패치 피처를 사용하면은 고해상도에서 이제 이미지넷 클래스에 대한 편향들을 최소화하면서 이 모델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로컬 네이버후드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그런 그 지역 공간적인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광범위한 메모리 뱅크가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시점에 사용 가능한 이런 노미널 컨텍스트, 그러니까 명목적인 이런 맥락들을 최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한 노미널 피처 뱅크에 대해서 greedy coreset subsampling을 추가로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패치 단위의 패치 레벨의 메모리 뱅크에 대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또 이제 저장되는 그런 메모리의 양과 추론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코어셋 서브샘플링을 썼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총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뒤에서부터 설명드리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잘 아는 부분은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이 재복원 오차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오토 인코더를 학습할 때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하도록 만든 그런 모델에 대해서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에 그런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정상 데이터만을 잘 복원하도록 했었는데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재구축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 번째 Reconstruction Based Method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Classification Based Method라고 해서 기존 그 정상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프록시 태스크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고 이런 density based method라고 해서 이미 사전에 학습이 된 그런 CNN 자료 그 모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트레인 모델에서 그것들을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그런 피처들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피처들을 서로 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들, 학습 데이터의 정상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그런 것들을 모델에 통과시켜서 나오는 피처들에 대한 분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정상 데이터의 분포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테스트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 모델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그 피처들의 분포를 비교를 함으로써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한다라는 컨셉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본 논문에서는 요 density based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논문이 지금 본 논문에서 가져가는 그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두 논문을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드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드 논문은 지금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용 정상 이미지 데이터셋을 n개를 가지고 지금 그 사전에 이미 학습된 CNN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 피처들 이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패치별로 분리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뭐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똑같이 해서 나온 그 피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피처들을 패치별로 나누게 되고 이것들을 메모리에 모두 저장을 해서 이제 테스트 패치 피처와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한계점으로는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추출한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패치가 주변 정보가 없이 이제 본인의 정보, 되게 약간 좀 지역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좀 단일화된 그런 구조, 그 한 곳만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되게 패치가 되게 로컬리 어웨어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뒷편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파딤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딤의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 거와 초반 부분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습용 정상 이미지 셋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프레이트레인드 CNN에 통과를 시켜서 똑같이 아웃풋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패치별로 피처가 분리가 된 거를 마할로노비스 어노말리 스퀘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패치 피처들과 테스트 패치 피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일 위치의 패치 피처들끼리만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파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스페이드는 전체 이미지 셋에 대해서 전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통과시켜서 나온 그 패치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파딤에서는 처음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패치별로 비교를 할 때 전체 이미지셋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의 그 동일한 위치의 그 구역들만 가지고 그 구역들만을 비교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파딤에서는 이제 그냥 n개, 그 해당 위치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n개가 되는 거고, 요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4n개의 피처와 비교한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뒤쪽에 요 진행 방식을 조금 더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파딩 같은 경우는 한계점으로, 그럼 이제 패치별로 얼라이먼트가 잘 안 맞는 데이터셋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이미지가 베어링에 대해서 이미지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데, 베어링이 만약에 한가운데 동그랗게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이제 베어링 이미지셋이 만약에 약간 밀리게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진이 찍혔다면은 그 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미지별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코어의 전체 스트럭처를 보시게 되면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코어셋 그 서브샘플링을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메모리 뱅크에다가 잘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를 보게 되면은, 앞에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미드 레벨 피처를 로컬 패치 피처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페이드나 파딘 같은 경우는 미드 레벨 피처를 쓰지 않고 그 하이 레벨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미드 레벨 피처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이 제시하는 두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more localized nominal information이 손실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그런 명목 정보가 손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시점에 발생하는 이상징후 유형을 선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이상징후 탐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이 적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셋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에 대해서 되게 바이어스가 많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논문에서는 이제 콜드 스타트 인더스트리얼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주로 하는 이 그에 맞춰진 CNN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목표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런 타겟 데이터와 겹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까지 가서 그 정보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논문은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해서 이런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패치 피처들이 서로 정보가 겹칠 거다. 그래서 로컬리 어웨어 할 거다라고 지금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소식이 지금 그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를 생성하는 소식들이 되겠고요. 이 주변부에 있는 패치들의 정보를 종합한 이 피처가 이런 주변부 패치 피처들을 에버리지 풀링한 값이다라고 설명이 같은 말이 적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는 모델의 파이널 레벨, 최종 단계까지 쭉 학습이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하이 레벨 피처, 이 우측 그림에 있는 하이 레벨 피처에서의 그런 피처 맵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미드레벨 피처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의 그 피처들을 구조로 보여준 것이 지금 요 좌측에 있는 요 네모난 그림들이 직사각형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요 4x4x 이 뎁스가 긴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라 2x2의 뎁스가 깊게 구성된 걸로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전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3x3으로 지금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그 이미지의 주변 패치들과 서로 관계를 로컬리 어웨어한다 라고 지금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패치 피처만 나오기 때문에 로컬리 어웨어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스페이드 논문의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패치 코어는 그런 것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했다라는 것이 좀 제일 큰 주요한 그런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셋 리듀스드 패치 피처 메모리 뱅크 파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든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패치 피처의 개수에 따라서 계산 시간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나 비용적인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패치 피처의 일부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어셋 섭샘플링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알고리즘의 요 연두색 박스 친 부분이 요 볼드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하기로 한 선택된 메모리 집단이 MC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새로 추가할 패치 피처가 이 MC에 있는 어떤 패치 피처보다도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패치 피처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요 연두색 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어셋 샘플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그러니까 내 비율에 맞게 설정된 코어셋 그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코어셋 비율로 이 전체 패치 피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우측 그림에 보시면 이 B번 같은 경우가 우측 그림의 그 B번이 보시게 되면은 랜덤으로 뽑는 거하고 이 그리디 코어셋 샘플링하고가 있는데, 그래서 랜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그 랜덤하게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아무것이나 점을 찍어서 뽑는 건데, 코어셋 같은 경우는 그 코어셋으로 지정된 그 점들이 이 전체 피처 스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게, 그 정상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코어셋을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왜 가장 멀리 있는 걸 썼냐면은 본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피처 스페이스는 당연히 이제 정상 데이터셋을 대표하는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그리디 코어셋에 가장 멀리 있는 것들로만 내가 코어셋을 점점점 구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 적은 서브샘플링을 통해서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내가 대표하는 그런 점들이 적어져도 정상 피처들을 대표하는 그런 피처 스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패치 피처를 선택을 한다라는 게 좀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실제로 하는 파트고, 그래서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로컬 패치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패치 피처마다 이 쿼리로 이제 각 패치 피처들을 이제 메모리 뱅크에다가 쿼리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쿼리들을 가지고 이제 코어셋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식을 사용을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FAISS라는 방식을 써서 한다고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다루진 않도록 하고, 따라서 이렇게 패치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 로컬 패치 피처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미지 단하고 픽셀 단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패치별로 그 스코어 값의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색깔이 진하게 되거나 연하게 되거나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픽셀별로 그것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는 패치들 중에서 가장 큰 어노말리 스퀘어를 이미지에 대한 그런 어노말리 스코어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픽셀 레벨에 대해서는 로컬 패치에 대한 레졸루션을 이 원본 이미지 크기로 되게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스무딩을 적용을 해서 뭐 비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논문을 그 메서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잘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최종 그 결론이 되겠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 파트를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의 어노멀리 스코어하고 픽셀 레벨에서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지금 출력을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CNN으로서 이제 이미지넷 1K를 사전 학습한 그 와이드레즈넷 50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뱅크의 크기를 정상 데이터의 1%만 활용해도 기존 방법 대비 높은 성능을 나온다라는 게 요 연두 색깔 박스친 부분이, 일단 사실 코어셋을 제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제 메모리 뱅크에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지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패치코어에서의 이 코어셋 비율을 1%만 해도 다른 비교 모델들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 라는 것을 요 좌측의 표 3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테이블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패치코어 1%에 대해서 백본 모델들하고 그 백본 모델들에 대해서 몇 번째 레벨의 레이어를 썼는지에 대한 그 비교 결과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백본이 더 깊어지고 더 달라진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퍼런스 타임을 지금 보여주는 표인데, 지금 코어셋의 비율을 다르게 했을 때에 대한 것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어셋 비율에 따라서 큰 성능 차이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코어셋의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코어셋의 비율이 1%여도 비교 모델들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표는 MVTech 말고 다른 데이터셋을 썼을 때에도 제일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 우측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 패치코어를 쓰면은 이제 어떻게 그 로우샷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로우샷이라는 게 이제 학습 데이터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VTech 학습 데이터의 비율하고 그 개수에 따라서 성능을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Y축의 값이 어떤 거는 이제 그냥 AURC 값, 어떤 거는 세그먼트 AURC 값,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패치코어의 성능이 어떠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논문의 방식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보면은 로우샷이라는 게 결국엔 학습 데이터의 일부만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미 패치코어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셋 서브샘플링을 할 때에 다 데이터를 대표하는 데이터들을 이미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로우샷 그 세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패치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하던 거라서 그런 거고, 오히려 비교 모델들 같은 경우가 그 갖고 있는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더 줄이는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4번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에버리지 필링의 크기를 몇 바이 몇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3바이 3의 에버리지 필링을 하는 게 가장 로컬리 어웨어를 잘 나타낸다 라고 이 표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어떤 피처 레이어 레벨을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 디텍션 파트하고 세그멘테이션 그 파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하고 이 세 번째 레이어를 같이 쓴 그런 것들이 제일 그럴 때의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브샘플링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브샘플링을 10% 하고 여기는 그 1%, 0.1%네요. 0.1%?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서브샘플링 방식으로 이제 코어셋하고 랜덤 그리고 런드 방식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른 방식들은 이제 샘플링을 점점 하면 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패치코어는 샘플링을 어느 정도 해도 성능이 비교적 그 어느 선까지 이렇게 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샘플링을 했는데도 성능이 더 향상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코어셋 서브 샘플링이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S 플로우라는 논문이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결함이 있는 부품에 이미지 샘플이 없어도 결함을 자동으로 잘 탐지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밀도, 덴서티를 되게 유연하게 추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및 로컬 이미지 컨텍스트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파인 그레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겠다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피처 맵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이런 플리 컨볼루셔널 크로스 스케일 노멀라이징 플로우 해서 CS 플로우를 제안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이 CS 플로우의 특징은 이미지의 특징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병렬로 전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케일의 특징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트레인 중에는 이제 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로컬리 앤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이런 정보들과 이런 상관관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포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결함 사례를 식별한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크기를 사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플리 컨볼루셔널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그 결함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이미지에서의 그 해당 비전을 시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존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인풋 이미지를 세 가지의 이미지로 리사이즈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세 가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pre-trained feature extraction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Y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density estimation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ormalizing flow를 진행하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anomaly detection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pre-trained network라는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마할라노비스 AD나 파딤과 같은 이렇게 pre-trained 피처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pre-trained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pre-trained feature 매칭 방식의 anomaly detection 방식이 공통적으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한다. 근데 이거는 이런 피처들이 이 차원별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이런 전제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되게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정하는 마할라노비스를 쓰는 것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그런 거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키텍처를 좀 구성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인풋 사이즈가 3개로 세 가지 크기로 리사이즈를 하고, 이렇게 크기가 다른 세 가지 이미지들을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3차원의 이런 피처 맵을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efficient net을 사용을 한 것을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피처 맵들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확률 분포 PZ라는 것이 계산이 되게 되면 이 CS 플로우에서 사용되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그럼 크로스 스케일 플로우로 기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확장된 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그 구조를 설명할 때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인풋 이미지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모두 학습을 한,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에서의 최적의 확률 분포라는 이 PZ를 결국엔 학습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래서 테스트 단계에서 이 PZ를 이용해서 likelihood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도, 우도와 threshold를 비교를 해서 정상, 비정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스케일 플로우로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기 density estimation 파트를 확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normalizing flow의 블록 구조로서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나의 커플링 블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뒤쪽에 실험 파트에서 이걸 한 4번, 5번 반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많은 블로그에서 찾아본 결과 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서 이거는 데이터나 그 태스크에 따라서 좀 많이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블록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 채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위쪽 아래쪽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채널 같은 그래서 분리된 이 텐서들을 반대쪽 텐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그런 크로스 스케일 컨볼루션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이미지에서 나오는 피처들을 가지고 이게 랜덤 채널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정된 것들을 이제 짝수개, 그러니까 절반을 쪼개서 채널별로 절반을 쪼개서 위쪽 직사각형 보내고 아래쪽 직사각형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R1에서는 그 같은 스케일, 같은 그 피처에서 나온 그 같은 크기의 그런 Y1하고 Y2끼리 비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스케일의 값을 서로 크로스해서 배우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구조를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Y1의 1인데 얘는 Y1의 2 하는 거고, 여기는
y2의 1, y2의 2 이렇게 하는 거고, 요 R2 같은 경우는 이제 y1과 y3을 지금 크로스 스케일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컨캣을 채널별로 또 시켜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을 출력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는 이 R1과 R2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R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2D 컨볼루션을 단계고, 이 R2가 크로스 컨볼루션을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로스 컨볼루션에 대한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하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차원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야지 기존에 들어오는 인풋과 마찬가지로 학습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을 해서 컨볼루션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주고요. 올라가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았던 크기의 피처들을 키워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업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단계의 컨볼루션 후에 나오는 아웃풋이 이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위치별로 서로 그냥 더해지고, 그 채널 기준으로 절반으로 나뉘면서 각각의 스케일 파라미터와 쉬프트 파라미터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스케일 파라미터는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션을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shift 파라미터는 이 엘리멘트 와이즈 썸 연산, 더하기 연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 수식에서 S1하고 T1이 쓰이는 위치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를 최종적으로 합쳐주면서 Y 아웃풋이 계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러닝 오브젝트나 어노멀리 스퀘어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py를 최대화하는 방향, 여기서는 pz를 기준으로 이제 작을수록 불량이다 뭐 이렇게 판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페리먼트의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그래서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나 여기 디퍼넷 뭐 이렇게 다 있게 되는데, 여기 마할라노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같은 멀티 스케일 피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시한 그런 방법론이 16개의 샷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좋은 성능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전체 셋을 다 보여주는 건 당연히 제일 성능이 거의 좋은데, 지금 16개만의 적은 데이터셋을 보여주는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데이터셋보다 좋은 성능을 대부분의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이 보인다라고 요 마지막 그 컬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이클리후드 분포를 지금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 디펙트 파트가 이게 파란 색깔이 있고, 요 디펙티브 파트 이렇게 빨간 색깔이 있는데, 요 방식을 통해서 학습된 그 최종 확률 분포 PZ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 정상과 그 고장 파트가 잘 분류가 되어 있다,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구역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금 로컬라이제이션 한 것들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이미지를 멀티 스케일로 위사이즈를 3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을 해봤고, 근데 지금처럼 3가지로 쪼개서 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냥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플링 블락의 개수가 4개, 5개일 때 제일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셋이나 다른 태스크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한 두 편의 CVPR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